한문 번역할 때 불교 경전들을 대장경을 한글로다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문 자체를 가지고 번역하신 분도 있지만 얍삽한 분들은 일본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번역합니다. 재번역하는 거예요. 왜? 삼불교 연구소. 그래서 지금은 워낙 막 이렇게 써제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틀려도 그러려니 저도 밴드 같은 데 이렇게 글 올리면 거기 이제 또 쓸데없는 사람들이 무슨 오자가 있다는 둥 카톡으로 그러면 바로 차단하죠. 그건 그냥 그렇게 하면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차 안에서 대충 찍고 있는데 그걸 뭐 맞춤법 띄어쓰기까지 다 해서 그걸 하겠어? 내가 장인 정신이 그렇게 투철할 것 같냐? 아니 맞잖아. 그냥 그렇게 지금은 다 그런 걸 인정을 하는 뭐 카톡에 뭐 아들이 맞춤법 틀렸으면 너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러면 다시 안 보내지.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은 대충대충 적는 게 용인되고 그리고 그것도 공적 문서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도 뭐 논문이라거나 뭐 이런 공적 문서들은 다 하죠. 이거를 다 처리하죠. 그래서 필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별로 상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인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오자 나면 그 타격치가 크기 때문에 몇 번을 봐요. 몇 번을 봐. 누가 책임질 거야? 인쇄라고 하는 인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떡밥 중에 하나가 팔만대장경에는 오자가 없다더라. 구랍니다. 오자는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는데 오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사에 비하면 진짜 아마 몇십 분의 1도 안 될걸. 이유는 필사는 조정이 쉽지만 저렇게 목판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활자가 좋은 게 아니고 통판 인쇄가 좋은 거다. 통판 인쇄는 오자 하나 나오면 진짜 개박살이 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찍었는데 나무 막 물에다 잠궈 가지고 말렸다 쪘다 해가지고 일반 건축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건축할 때 무슨 뭐 나무에 뭐 바닷물에 뭐 담그고 뭐 찌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개구라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좀 틀어지면 틀어지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구라 그래서 나무는 나무끼리만 하기 때문에 한쪽이 틀어져도 이게 같은 나무라서 이걸 맞춰줘요. 마치 우리가 치아 날 때 하나가 조금 삐뚤어지게 놔도 다른 치아들이 맞춰지죠. 이게 유기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으면 임플란트나 이렇게 아니면 무슨 이렇게 쇠로 씌운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 못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생길 거예요. 근데 다 내 치아 세트면 문제가 생겨도 맞죠? 아니 그런 거 못 느끼셔요? 이렇게 뻐드렁니 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가 이렇게 치아가 뒤로 밀리는 사람도 있고 뭐 해도 크게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미관상 안 좋다고 치과에 가서 뭐 처리를 하면 그때부터 끼기 시작한다. 10개를 먹으면 8개가 거기 껴있어. 그 참 미묘하지. 그래서 일반 뼈 같은 경우는 잘 맞을 것 같은데 치아는 단단하니까 그게 잘 하나가 삐뚤어지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지들끼리 그걸 맞춘다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 자기 치아면 그래서 잘 안 껴요 사실. 진짜 무리하게 이렇게 막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만 않으면 잘 안 껴. 근데 치과 치료를 그거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날리고 뭐 이렇게 싹 박아놓잖아. 그러면 낀다고. 아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옥은 움직이는 것 때 움직이는 걸로 결구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옥에 못 같은 걸 잘 안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박으면 이게 나무는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됐어도 습도에 의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에 나가서는 나무를 사오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중국 같은 데 가서 차판 같은 게 나무로 된 거 좋은 거 있으면 절대 사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오면 우리나라에 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도 갈라집니다. 쓰다 보면 갈라집니다. 왜? 거기랑 여기랑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그건 걔네가 뭐 속이고 어쩌고 걔네 나라에서는 10년을 써도 안 갈라져.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갈라집니다. 그래서 돌이나 뭐 이런 걸로 깎은 거는 사와도 문제, 그건 이제 사오기가 힘들지.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무슨 뭐 쪄서 했다는 동 대부분 다 구라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건축은 빨리 지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뭐 10년이 걸려요. 뭐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 다 해봐야 한 4, 50 살다 죽는데 내가 살라고 집 짓는데 맹지 사듯이는 안 되죠. 부동산에 속아가지고 맹지 걸리면 다음 생에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나 이런 데 좋은 일 시키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지 않는다니까 옛날 사람들. 그래서 다 빨리빨리 짓고 만들어내야 돼서 찌고 자시고 할 게 안 돼. 그런데 인쇄라고 하는 거는 뒤틀려 버리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집 같은 거 옛날에 지을 때 대충 졌어요.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 있고 안 그래요. 그거는 그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저런 거 할 때는 저렇게 하는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그렇게 장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 제가 문화재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 때도 뒤쪽 예를 들면 뒤쪽이잖아. 뒤쪽은 대충 만든다. 지금하고 똑같아. 화환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신 분 화환 제가 늘상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만들든지 돌아가신 분에게 화환을 올렸는데 아니면 부처님한테 꽃을 올렸는데 부처님 쪽에서 보는 쪽이나 돌아가신 분 쪽에서 보는 쪽은 플라스틱 이거밖에 없어. 그분한테 올렸는데 그리고 산 사람만 꽃이 보여. 그분은 자기한테 플라스틱 올린 줄 알걸? 플라스틱 목도리 도마뱀. 아니 진짜예요. 그쪽에서 봐봐.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한번 봐봐. 그쪽의 시선에서 보면 딱 그렇게 보여. 왜냐면 요거에다가 꽃을 앞에만 쫙 붙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화인데 뒤쪽에서 보면 그냥 파란색 목도리 도마뱀. 되게 재밌어. 근데 이게 뭔가 싶거든. 왜? 그분한테 올린 거잖아.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죽도 밥도 안 되지. 진짜. 그러니까 차라리 앞뒤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앞뒤로 똑같이 배치를 하든지. 그리고 부처님한테 올릴 때도 과일 같은 거 쌓을 때도 똑같아요. 꽃은 당연히 앞쪽 뒤쪽이 굉장히 심하고 과일 쌓을 때도 보기 좋은 쪽이 앞이다. 내 쪽이 보기 좋은 쪽이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그게 옛날에 불상 같은 거 만드는 거 뒤쪽 보면 마감 대충 합니다. 앞면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또 단가 줄이려고 이게 우리 조상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거 되게 재밌는 거였었잖아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일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진 않고 동아시아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만들면 안 망가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대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됐고 약간 멍청하게 잘 안 망가지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런데 일본 가전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디자인의 신경, 그게 소니가 성공하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삼성이 카피를 하게 되는 거고 디자인은 좋게, 그러니까 안 망가지게 100원을 10년을 써도 안 망가지게 해서 100원을 드리는 것보다 디자인에 좀 신경 쓰고, 이 사람은 10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균을 보니까 어차피 저 사람은 5년밖에 안 써. 그러면 디자인 좀 좋게 해서 50원에 만들면 된대.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작전을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10년 쓰게 만드느냐? 필요가 없어. 그냥 영감님이라도 한 3년만 쓰게 해주면 되는 거야. 36개월 할부가 얼마나 긴지 그 폼파리한테 한번 당해보면 알죠? 24개월에 36개월은 아유 그거 뭐 별 차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36개월짜리 한번 물리면 나만 이런가?
이러면서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 2년쯤에 가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서 바꾸면 위약금이 위약금이 이것들이 이런 놈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3년도 지겹잖아. 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차도 한 10년 정도만 타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100년 타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이 오히려 단가를 낮추고 보편화시켜서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애플도 그렇게 팔아먹고 있잖아. 오히려 걔네가 우리한테 물이 든 거예요. 동아시아에 물이 들었다니까.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일본이에요, 사실. 삼성은 뺏긴 거고 일본이었었어.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걔네가 하고 있지. 걔네가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 이게 장인 정신이 없다,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단가에 싸게 빨리 만족스럽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인쇄 같은 경우는 뒤틀어지면 그 자체가 쓸 수가 없는데, 그리고 장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목판 같은 경우는 왜 한 번 잘못됐을 때 글자 오타 나면 그거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그게 한두 푼 드는 거냐고. 돈이 많이 들거나 안 그러면 인생에서 중요한 거면 여러 번 생각하지. 여러 번 생각. 근데 저 같은 경우가 특징이 중요하고 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자잘한 거는 더럽게 생각한다.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물건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택배비 아끼려고 이런 거는 또 더럽게 찾아보고, 큰 거는 그냥 대충 결정하고. 이게 희한해. 희한해. 여러분도 대충 결정했다가 인생의 쓴맛을 본 게 있잖아. 결혼이죠. 결혼이죠. 야, 심사숙고했어야지.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심사숙고를 해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결혼이나 임신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 그걸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옛날에 목판 인쇄라고 하는 거는 오자 나면 진짜 그 정도 데미지를 받았을 거예요. 뒤지게 맞았을 걸. 이거 엄청나게 뜯겼을 걸.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예전에 그 뭐 증권사 하나 날라갈 때 어떻게 됐냐면, 그게 매도 금액 잘못 적어 가지고 수백억 손실이 몇 초 만에 발생했죠. 공 한두 개 잘못 넣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그런 식의 실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인도 말이 발견되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인도 사람들 생각은 도대체 뭐였을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은, 모든 번역은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쪽이 오히려 시대가 빠릅니다. 이 인도말 법화경보다 이런 책이 시대가 더 빨라요. 이건 더 뒤에 버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오래된 거의 당위성을 볼 수 있으려면 오랜 것, 옛날 거에는 뭐였느냐를 보면 이런 걸 보면 되고, 인도 사람들이 끝까지 생각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 인도 대승불교에서 그런 거는 이런 걸 보면 돼. 이런 걸 보면 돼. 그래서 번역을 또 다른 말로 반역이라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가필이 가야 돼. 이게 손이 닿으면 변화한다니까. 변화한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건 구마라집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마라집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도말하고 중국말이 뜻이 안 통해요. 이게 유사언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유사언어. 유사언어는 뭐냐면, 한국말하고 일본말은 뜻이 잘 통해. 이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문을 영어로 번역해 그러면 쉬운 거 아니에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인도말과 중국말도 그렇게 서로 잘 안 통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안 통하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어 같은 건 남방불교 언어를 그게 훨씬 뒤에 자료라도 의미 깊게 보는 주의해서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말과 그거는 호환이 쉬워요. 호환이 쉬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 말하고의 연결점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한문 번역할 때 경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역경원에서 불교 경전들을 대장경을 한글로다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한문 자체를 가지고 번역하신 분도 있지만 얍삽한 분들은 일본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번역합니다. 재번역하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쉬워요. 일본 사람이 한번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하면 훨씬 쉬워. 훨씬 쉬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연결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말을 한문으로 번역해 주면 마치 음식을 씹어서 주는 것처럼 이유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재료 본연의 맛은 다 사라지고 먹을 수만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구마라집도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말 거를 조금 알면 요걸 직접 볼 수 있으면 사고방식의 차이가 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